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은행이 13번 연속 기준금리를 3.5% 그대로 묶고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늘고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3번째 동결이다. 그럼 얼마 동안 동결했을까? 1년에 8번 있거든요. 예.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그럼 13번 연속 동결이다라는 얘기는 1년 반 이상 금리를 동결만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1월부터였죠. 나쁘게 얘기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고 미국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인하하는 추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발목을 잡는 거죠. 네. 그 뭔가가 있는 건데 그 뭔가가 뭐냐면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예.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리를 또 덜컥 인하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또 폭발적으로 솟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 이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 외환 건전성입니다. 바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네. 그것으로 인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이 세 가지 걱정 때문에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을 더 부작용을 더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였고 좀 네. 관심을 받은 게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되느냐 아니면 맞아요. 소수 의견이 나오느냐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혼자 결정하는 그렇죠. 게 아닙니다. 예.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 금융통화위원장이고요. 나머지 6명의 위원들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내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앞에다 두고는 1명, 2명, 3명 정도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여전히 금리 인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금리 인하가 있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 FOMC 회의가 9월에 있지만 우리 금통위는 10월에 있거든요. 네. 10월 금통위 때도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제안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7월 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많은 위원들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7월 31일자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었죠. 네. 그럼 그것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한 28일 만에 FOMC 의사록이 시장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네. 공개가 됐더니 보니까 그때 있었던 회의 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역시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한 겁니다. 물론 7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많은 위원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록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에 얼마나 내릴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노동시장이 그렇게 견조하지 않다라는 지표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50bp, 그러니까 B컷으로 단행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은 예상일 뿐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23년 연내에도 이 많은 금융시장에서 특히 IB 투자은행들은 23년 연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 많이 했었고 24년 1월에 인하 있다, 3월에 인하 있다, 계속 후퇴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니까 이제 B컷의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좀 시장의 의견을 좀 발표함으로써
얼른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 단행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의 의견을 좀 드린다면 네.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게 급격히 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죠. 예, 천천히?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배가 조그만 배는 이쪽 저쪽 방향을 바꿀 빠르게 수 움직일 있어요. 수 있죠. 항공모함은요 이쪽 저쪽 바꿀 수가 없습니다. 통화정책 기조는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죠. 빅스텝에는 룰이라는 단어가 안 붙어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이건 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상한 스텝인 거예요. 스텝의 룰이 뭐예요? 베이비 스텝 룰입니다. 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아장아장 아이의 걸음걸이 속도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기조를 정하는 것이 룰인 것이지 예. 그 룰을 어기고 빅스텝을 할 것이다. 이것은 또 시장이 좀 과도하게 투자를 좀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의견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이 자리에도 9월 FMC 이후에 또 출연해서 네.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약 한 달을 앞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맞지 않았습니까라는 표현을 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고 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투자자들이 9월에 어찌 됐건 간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야라는 네.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확실하구나. 그 확실성에 투자 자금이 몰린 것이고요. 네. 만약에 B컷에 대한 기대감에 정말 많이 몰렸다면 그렇다면 더 주가는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복도에서 랩탑을 열고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패드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빅스텝으로 빅컷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종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줄었어요. 그런 것처럼 빅컷은 아니다.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B컷까지는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또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자면 올해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경기가 좀 둔하고 있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꺼지네? 그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빨리 잡히네? 빨리 떨어지네? 그럼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뷰,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우리 24년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면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난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예.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거보다는 웃도는 성장률이라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경기 둔화 국면 맞습니다. 그러나 네. 경제 위기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소식 듣고 좀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일부 제품의 기프티콘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새로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기프티콘 사용도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팀F 사태가 예. 있었죠. 그 사태의 여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상 이런 여파가 전개될 때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고 그 가격 경쟁을 하는 그 주체는 아마도 플랫폼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플랫폼 기업의 그 해당 물건을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을 네. 겁니다. 네.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업체들은 말 그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그 기업이 M12인데요. M12라는 이 기업은 소위 교환권을 발행하는 예. 기업입니다. 그 교환권 중에 하나가 본죽이나 할리스,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기업인데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프티콘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본죽이나 할리스에 써야죠. 가서 쓴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가 커피를 줍니다. 예. 본죽을 줍니다. 근데 이 가맹점주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적자가라는 거죠. 이런 걸 신용거래라고 예. 합니다. 이 기프티콘이나
뭐 혹은 뭐 이런 종류의 모든 거래, 뭐 신용카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해서 음식을 받았는데 이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이런 게 다 신용거래예요. 예. 신용거래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M2웰브라는 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으니까 신용 위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뭐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모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신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TMF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정부가 이보다 3천억 원이 많은 약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피해액이 있습니다. 미정산 피해액이 있겠죠. 네. 그 미정산 피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나 그 가맹점주나 혹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 간의 피해로 끝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네. 대응 전략을 네. 채택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에게까지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네. 피해자한테 뭐 임대를 주거나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핵심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전세 사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혹은 시청자 주변 지인 중에 전세 사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뭐 정말 작은 희망이 발표되는 과정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전세 사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해당 주택이 주로 빌라예요. 주로 빌라 주택 같은 이제 공용주택들이 전세 사기 상황까지 놓였으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경매 시장으로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걸 경매로 사기래요? 사주는 거예요. 사준 다음에 전세 사기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게 거주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대상자들에게 자리를 잃었잖아요. 예. 둥지를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둥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고 LH공사가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일단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